본 제목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기독교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그 일본 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총리도 하셨고 뭐 해군 제도 하셨던 손원일 제도라고 그분과 이제 은혜 권사님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일본이 분명히 물러간다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해군이다. 해군 해전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이제 일제도 물러가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보는데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일단 김일성이가 남한을 공격해서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짝짝꿍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그 전쟁 교리에 따라서 그 음모를 꾸는 거예요. 어떻게 꾸몄냐면은 김일성이가 일단 서울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요. 요즘도 간혹가다 TV에서라든지 여기 토론할 때 이거 보면은 김일성이가 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을까? 그에 대해서 여러 이런 설 저런 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설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3일 그 지탱했던 그 이유의 중심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의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민군의 전략이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한국을 먹으려고 해요. 남한을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 근데 띄엄띄엄 하니까 쭉 밀고 나가고 내고 그런 작전을 한 게 아니라 일시에 그냥 이게 장악을 해버리려고 생각한 것이요. 그래가지고 부산을 일단 점령을 하고 행정기관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방송기관, 통신을 알리는 그런 것을 다 점령한 다음에 방송으로 이제 조선인민군은 드디어 부산에서 진격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후퇴, 한강넘어서 후퇴를 한다고 군인도 또 남쪽으로 후퇴하려고 했는데 이미 부산에서 치고 올라온다는데 그런 작전을 싼 거예요. 그런 작전을 싸가지고서 당시 우리는 그 손원일 제독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 해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공을 다 써둔 거 녹슬은 배 한 척을 산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있는 것을 백두산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백두산, 금강산, 뭐 삼각산 그런 산 이름으로 함정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백두산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폐선 거의 잘 이제 쓰고 훈련용으로 쓰다 버린 거, 녹슨 거, 팍팍 쓴 그 배 하나를 샀는데 이게 이제 그 하이트의 핑머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혹시나잖아요. 우리는 백두산 호인데 그래서 백두산함 그 PC-701이라고 하는 그 배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갖고 그때 우리는 뭐냐면 북한이 공격이 온다는 낌새를 알고서 이제 그 백두산함을 보냅니다. 다 목포를 향해서 보내는 것이죠. 목포행으로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울산 앞바다에서 어떤 무장선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무장선, 수송선, 그 삼척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근데 저게 민간선이야 뭐야 그러면 모든 배는 그 나라 국호가 있어요. 나라 이름이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신을 송시를 보내는 거예요. 따다다다 하면은 어느 나라 국적이든지 그러면 이 배는 어디서 출항했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다따다따 해가지고 언어가 러시아어에 대북된 것도 관계없이 국제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거기서 적절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인민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이 얘기 하기 전에 이미 인민군은 우리보다 먼저 상륙을 한 거예요. 세 군데 상륙을 했는데
우리가 뭐 삼척 아시죠? 삼척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삼척, 임원 뭐 그런데 그리고 옥계로 상륙을 했어요. 근데 상륙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는 상륙을 해가지고 민간복으로 위장을 합니다. 사복을 이제 민간복으로 입고서 그리고서 그 주민들을 막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이 썩어빠졌다든지 뭐 하면서 자기네 이제 사상을 막 주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와가지고 군복 입은 이제 그 게릴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주민들 막 설득시키고 이제 속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갖고 근데 그런 것이 삼척에서는 인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 주민들 발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는 옥계 상륙, 삼척 상륙, 그 다음 임원 상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부산 점령. 4번 써놨습니다. 부산 점령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무장을 하고 무장을 했는데 속이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적 표시도 없어요. 무슨 뭐 메토 어디서 뭐 이런 거 없어. 통신도 받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6,000명의 특수훈련 요즘 뭐 우리 같은 거 해병대라든지 무슨 뭐 특수훈련 받은 군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600명 하고 그다음에 수송선 군인들이 가면은 군수물자가 있잖아요.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배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하고 발견된 거예요? 우리 근데 백두산함. 우리 백두산함은 지금 60명이야. 총 해봐야. 60명인데 지금 저 북한을 향해서 간 거예요. 앞쪽에 이제 지금 저쪽에서 누가 같이 인민군이 상륙해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투하라고. 그런데 백두산함은 그 무장은 3인지 1인지가 얼마큼 되죠? 3인지 포로 하나 한정. 그것도 이제 이 배 썩은 배를 차갖고 오면서 괌에서 하나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괌에서 대포, 폭탄. 그거를 100발, 많이도 못 사고 100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발 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포 하나하고 기관총이 2종이에요. 기관총이 2종이고, 그리고 이제 그 660명, 우리가 60명의 이제 그 해군이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이 격전이 끝나고 나서 시체라든지 그리고 하나를 납포를 했거든. 인민군 그 수송선 하나는 납포를 했고, 하나는 이제 도주해버렸고. 그러니까 납포한 그 사람들의 신문을 하면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600명이, 그러니까 왕영록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있어. 저 군대인데, 군인인데, 그러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을 해야 되잖아. 뭐 통신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운 포 100개 없으니까 앞에 써야 되거든요.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지금 저 북쪽에서 쓰면 싸우러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한 번에 딱 싸우니까 저쪽에서 따랑 들어오는 거야, 포가. 그러니까 그냥 포탄이 막, 근데 이제 포를 쏘아왔어야 되니까. 포와 싸우기만 했지.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처음에. 여러 번 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투른 데다가 훈련도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금 부산을 상륙을 해야 되는데, 부산 상륙하고 치고 올라가야 될 600명의 그 특수부대인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싸움 붙어서 지체하면 안 되거든. 계획대로. 그래서 부산에서 치고 올라가면 지금 서울 장악한 사람들이 우리 인민군이 부산까지 점령을 했다고 하고, 또 서울 그러면은 서울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군들이 후퇴하다가 또 피난민들이 후퇴하다가 아이고 부산에서 치고 올라오나 어디로 가냐,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후에 전쟁 후 납포한 그 사람들 신문을 해보니까 저쪽에서는 뭐냐면은 945 육전대 군대죠. 육전대. 그 다음에 776 독립보병연대 합해서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이 타고 있다. 상륙 목표는 뭐라고요? 목표는 부산을 상륙해가지고
일단 행정기관을 완전히 장악을 한다. 그다음 방송을 장악한다. 그리고 부산 점령을 홍보를 한다. 부산 점령에서 지금 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국군은 어떻게 해요? 항복하거나 어떻게 하는 거죠. 앞뒤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엔군이 참전을 못해요. 항구를 한번 점령을 해버리면 항구에다가 지뢰를 다 이제 매설하거든. 폭발물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외국군들이 참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을 잘 짜는 거예요. 삼척이고 몇 군데 지금 상륙해 있지, 난동을 부리지. 그리고 부산항 완전히 적에게 이미 점령당해가지고 인민군들이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사해서 알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흩어지면 1000명이 왔는지 몇백 명이 왔는지 모르거든. 얼마큼 왔는지 모르거든. 관공서만 일단 주장을 딱 장악을 해버리고 홍보해버리고 접수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손을 제독하고 그 다음에 그 홍문회 권사님 이런 분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두산하면 이걸 안 만들어 놨다고 이것을 안 사다 놨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일제강점기 그때부터 계속 중요합니다. 분명히 해방이 올 것이고 그래서 해군도 만들어야 되고 해병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믿음 그렇게 준비했는데 드디어 이제 일본이 물러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면 이제 전쟁 준비한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백두산함은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각 항구를 원래는 2개월 전쟁 일어나기 2개월 전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배들은 이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쪽 항구도 가고 저쪽 항구도 가고 군대가 있는 데 가서 우리 배는 우리 전투함 이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승선시켜서 구경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거의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데 바로 6.25 바로 딱 시작이 날 되는 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 그래갖고 승무원들이, 애군들이죠. 승무원들이 피곤하니까 다 집에 가서 그때는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놀고 막 어떤 사람은 잠자지 않고 막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잔하고 노닥거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인민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북거저기 어디 상륙했다 이런 거니까 삼척이 어디고 벌써 이미 상륙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이제 한 분이 그거를 수상이 여긴 거예요. 수상이 여기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낯선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지지 얼마 안 되니까 늘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동네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위장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두산함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 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송전을 어떻게 해서 개파했냐면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 걸려. 시간 또 조금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수송전 인민군 600명 그 군대하고 해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안 맞지만 저쪽에서도 그냥 이 무기는 다 간벌을 포장을 해서 해놨어요. 왜냐하면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그 쌍황령을 보니까 전부 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야. 저기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로 전화 무전을 치니까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고 날 수도 있다. 전혀 잘못 폭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봐서 확실히 적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이다. 예, 싸워라. 그래가지고선 그대로 막 쏘는데 안 맞는 거야. 안 쏴봐서. 근데 그쪽에서 쏘는데도 이게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은 육전에서 코 다 쏘는 거하고 배에서는 이게 출렁출렁 이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 배에서 이제 하나가 팍 하더니 급소를 우리도 돛대가 부러진 만큼 맞았고 그 사람은 그 인민군 600명 탄 그 배를 죽통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맞는데
잘 못 쏘는 사람들 걔 처음에는 계속 안 맞더니 그 다음에는 100개가 퉁퉁 맞는 거예요. 맞더니 갑자기 기울는 거예요. 기울어가 쭉 가니까 막 그때 이제 우리 그 해군도 두 사람이 이제 그래서 뽀에 맞아 죽었는데 그 배가 600명이 수당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들 다 알게 되냐면은 납포된 우리한테 이제 뺏긴 납포된 그 배 선원들을 신문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갖고 누구 대장은 누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해전을 그 메가드 장군의 그 미국 정보 장교 로만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가 아니라 영어로 로만준의 그 사람이 기록이 한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해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이 해전이 견적하였다. 이 해전이 아닌 이 해전에서 승리를 못했다. 그러면 6.25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이 우리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이제 귀하게 마련한 백두산항은 인민군이 이제 부산 상륙에 해야 되는데 격침돼 버렸고 상륙 작전이 그 사람들을 끊어가지고 그 정도 수익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백두산항도 그 사람 그것들을 결침시키고 이제 그 퇴역을 한죠. 이제 퇴역을 한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까지 그 수익 받았거든. 인천 상륙 작전까지 수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퇴역한 지 한 70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신다. 그러니까 6.25 때 인민군의 생각은 뭐냐면 국방부는 우리가 국방군이라고 해서 국방부는 훈련이 안 됐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군대 훈련 됐어요. 그리고 무기가 없다. 군함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딱 나타나서 이게 지금 북한으로 막 가다가 보니까 저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막 송수를 해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냐면 일요일에 일요일을 택했냐면 그 사람들은 많은 수가 외출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일요일 날은. 그래서 일요일을 택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짧은 것이지만 2시간짜리도 되고 길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이고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 군사력이 아무리 북한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 군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한 군사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